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2주 만에 올리죠. 원래 한 달 만에 올린다고 했던 것을. 그 이유가 여러분한테 좀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김에 조금 더 제 침 삼킨 강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저번 영상이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된 생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정리도 하는 김에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일은 제가 테라피를 NOCD라는 곳에서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저번 영상, 지난 영상에서. 근데 거기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뭐 약간 자기 그런 홍보용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세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요즘 하고 있는 세션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자기 그런 강박장애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테라피스트랑 얘기를 하다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나랑 똑같은 증상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알게 돼서 너무 신기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테라피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또 한국인이고 뭔가 이제 그런 문화적인 배경 얘기도 했었고 테라피스트는 이제 미국인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럼 얘기를 다 듣더니 그러면 너 관심 있으면 NOCD 여기 채널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냐 하길래 제가 그냥 알겠어요 했는데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되는 세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주 수요일 날 여기 현지 시각 밤 8시에 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링크 같은 거 올려놓고 시간도 적어는 놓을게요. 한국 시간으로 그게 목요일 아침 9시일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없었더라면 저랑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을 텐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봐주시는 것도 고맙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 고맙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솔직히 약간 내가 뭐라고 그냥 내 강박자행 얘기한 건데 또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가 뭐 이게 뭐 제 직업에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멋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수요일 날에 정말 별거 아니지만 뭐 몇 명이 보고 뭐 막 사람들 많이 보고 그런 채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에 꼭 얘기 드리고 싶었고 그 김에 또 제가 침상키 강박장애 같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을 좀 더 하고 또 다 이제 2주 뒤에 또 찾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오늘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제 일기장이거든요. 일기장. 일기장이에요. 네. 근데 이 일기장을 지구상에서 보여준 사람이 제 테라피스트 한 명이에요. 진짜로. 이거 언제부터 썼더라? 2011년부터 썼고 이제는 요즘엔 자주 써서 이제 좀 이따 바꿀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읽어준 것도 한번 테라피스트한테 딱 한 번 읽어줬는데 그래서 침삼킴 강박장애가 피크를 찍었을 때 2018년 11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일기를 잠깐 읽으려고 해요. 제가 원래 한국말로만 쓰는데 이상하게 딱 이날만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도 읽었는데 와 진짜 이랬었네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일기장을 읽는데 그래서 왜냐면 지금은 최소한 침상킨 강박장애 같은 경우엔 제가 완전히 이제 제 기준 약간 강박장애가 없는 사람의 그런 생각하는 범주로 왔으니까 약간 조금 그거를 설명할 때 제가 조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들렸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생생한 경험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읽고 제 생각 과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번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정정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일기를 쓰게 된 배경을 얘기를 드리면요. 침삼킴 간파장에 다시 얘기할게요. 제 그냥 완전히 그냥 타임라인 그 수준으로. 제가 맨 처음 영상에 얘기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이었을 때
이제 학원에서 글쓰기를 하는데 친구랑 단둘이서 수업 이제 교실에 있는데 그때 긴장이 되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침을 삼키면 이 친구도 내가 삼키는 걸 듣고 긴장해서 얘도 침을 삼키게 될 거고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침을 삼키면 안 돼, 안 돼 하다가 꿀떡 넘어가게 되고 근데 그 친구도 제 기억에는 반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긴장을 해서 자꾸 침을 삼키면서 이제는 그 친구를 볼 때도 가장 심했지만 그 친구가 보지 않을 때 그냥 제가 어느 상황에서든 침 삼키는 생각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을 때도 너무 많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자꾸 입에 침이 차오르니까 집중을 못하고 막 머리가 띵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때 이제 고3 때 하고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고3 재수 때 심했다가 그러니까 수업 듣는 내내 항상 거의 뭐 1년 365일이면 진짜 그냥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나고 웬만할 때는 그 다음에 대학교 때도 좀 있었다가 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있었어요. 없어졌을 때가 언제였다고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있었어요. 계속 있었다가 근데 이제 자살을 하고 싶다라고까지 생각한 적은 고3 때 그때고 그 다음에 대학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심했을 때가 침 삼키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고3 때랑 그 다음에 박사 1년차 그게 저한테 201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차 할 때 그때 심해졌어요. 근데 그때 여기 적혀 있는 게 저도 이제 이걸 읽다가 기억이 난 게 왜 그때 침 삼킨 강박장애가 갑자기 또 하늘을 찔렀나가 뭐였냐면요. 2018년 10월에 이것도 잠깐 얘기했어요. 그때 피임약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피임약이 저는 그때 몰랐는데 엄청나게 저한테 우울증으로 부작용이 오거든요.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똑같은 피임약을 그때 그 한 2018년이 이때 말고도 2016년이었나 또 한번 복용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게 피임약 때문인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2018년에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데 정말 진짜 너무 심각해서 근데 이제 그때 맞물렸던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미 피임약 때문에 거의 이거를 한계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학교에 그때 갔었어요. 학교에 갔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었나 그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약간 지도 교수님한테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별거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그냥 교수님이 내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자 초청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때 박사 1년 차고 막 교수님들이랑 밥 먹는다니 막 이러면서 막 머리가 막 이미 그때부터 띵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한데 그냥 아주 짧게 얘기하면 제 친구가 자기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뭔가 하여튼 그 친구 때문에 뭔가 같이 교수님들이랑 결국 밥을 못 먹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내가 교수님한테 실수했나? 내 친구도 데려와도 되냐고 물어보면서 실수했나? 그러고 막 걱정하는데 그 친구는 되게 제가 사실은 그 친구랑 밥을 먹기 위해서 교수님과의 식사 자리마저 포기한 상황이었는데도 그 친구가 굉장히 그냥 막 되게 뭐라 해야지? 그냥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또 찍고 싶은 나 안 찍을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날의 버릇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침을 미친 듯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회에는 조용하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듣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 정말 심했어요. 진짜 너무 심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있는데 침 삼키는 것들이 근데 너무 심할 때는 진짜 속으로 너무 쪽팔리니까 지금 생각해도 진짜 막 얼굴에 진짜 불편함을 가득하고 진짜 꿀떡꿀떡 진짜 그럼 아닌가? 그때 착각한 건가? 나는 진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진짜 다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씀 일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집중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2018년 11월에 쓴 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학회에 갔을 때 친구로 인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내가 교수님들과의 식사 자리를 놓쳤는데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내가 과도하게 침을 삼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교수님 말고도 내가 다른 교수님들을 침 삼키게 만든 것 같다. 지금 현재로는 2명의 교수님이 나 때문에 침을 삼키고 있고 최소한 3명의 같은 수업 듣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업 시간에 불편해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도 내 친구들 중에 최소한 3명이 나의 증상으로 인해서 나한테 말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근데 내가 침을 삼켜도 이 사람들은 나한테 계속 말을 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극대한 피해를 줬는데 왜 나를 아직도 좋아하는 거지? 나한테 바라는 게 있나? 진짜 이랬어요. 왜 나 아직도 나한테 말 걸지? 내가 쟤네들의 인생을 망친 수준인데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의심했어요, 진짜로. 그러고 그리고 여기 있다.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침을 삼키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지난 3일 동안은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음식을 삼키는 게 남들한테 보여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먹을 때조차도 예전에는 그나마 먹을 땐 좀 나았는데 왜냐하면 먹으면서 이제 침 삼키는 걸 숨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먹는 것 자체도 힘들다. 그래서 2018년 11월 5일경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나는 지금 수업을 2개를 쨌다. 이때 정말 침대 밖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대신에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집에서 이러고 뭐 제가 저번에 말한 퍼니스토리라는 책 있잖아요. 그거 영화도 봤고 진짜 1년대 너무 슬프다. 그때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에 이거 읽는데 절절하게 그냥 느껴지는 거 그때 감정이. 그래서 그때 또 제가 환경보호에 대한 강박장애 한 번 얘기했는데 환경을 보호해야 돼. 뭐 나는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돼.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채식을 했었어요. 5개월 동안. 근데 이제 채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때는 약간 나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두려움으로 인해서 채식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 채식 때문인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채식일까봐 이거를 관두고 파파이스에 가서 시켜 먹었다. 뭐 별거 없더라. 근데 아직도 피임약을 먹고 있었네.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피임약을 왜 먹었냐면 생리를 그때 4개월을 안 했어요. 제가 원래 신체적으로 원래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 달에 생리 바로 안 나오는 거. 근데 이제 그때 스트레스를 이미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생리를 진짜 4개월 내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클리닉에 갔더니 너 그러면 그러니까 말을 조금 세게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난소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먹어라 피임약을 했는데 몰랐던 거죠. 예전에 그 똑같은 피임약을 먹고 우울증이 왔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고 자살 충동은 없어졌어요. 자살 충동이 너무 심했어요. 진짜. 네, 하여튼 계속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했던 또 있어요. 그러니까 퍼니스토리의 작가가 2013년에 자살을 했다는 것을 보고 나는 내 우울증이 결국 나도 자살로 몰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썼을 때가 뭐 내 나이 때인데 뭐 이렇게 되게 나랑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었고 그 다음에 이 우울증 이게 나를 지난 1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절대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나한테서
여기까지 온 건 너무 대단한데, 그러니까 살아남은 게.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너 왜 침 삼켜? 라고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이거를 되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서 걔네들이 내가 침 삼키는 걸 안 보더라도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제 내가 숨기는 상황이 아니고 나 그냥 침을 이렇게 삼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서 그냥 좀 더 스트레스를 안 받지 않을까? 라고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 삼킴에서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제 마음 너무 아파.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내 증상이 다른 사람들이 침을 삼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들고 나만큼 침 삼키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침을 삼키게 될 때 나는 내가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불안에 떨게 되고 너무 그 자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되어서 멈출 수가 없다. 오늘은 치킨을 먹을 때 대부분은 일부러 삼키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의식을 하면서 뭔가 채식을 내가 지금 깨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느라 바빠서 내가 자꾸 침 삼킴에 대해 생각하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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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일인 건가? 내가 막 바이폴러 디스오더가 있었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바이폴러 디스오더는 우리나라 말로 뭐죠? 조울증인가요? 나는 어린 나이에 진짜 돌아버려서 빨리 죽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걸 보니 나는 이게 진짜 이게 너무 너무 그 당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나에 대해서 집착이 심한, 그러니까 나의 그런 의식이 쩐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는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에 엄청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진짜 그 당시 하던 생각이 하나 더 있네. 잠깐만요. 혹시 뭐 있는지 볼게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침을 삼키는 게 싫은 이유가, 계속 읽어도 되나요? 혼자서 이러고 있어. 너무 소름 돋고 혼자서 소름 돋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침을 삼키기 싫은 이유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침을 삼키는 걸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냥 나는 어쩌면 나 자신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닐까. 왜 내가 이런 우울증과 불안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런 답이 없다. 어쩌면 그냥 내가 이 수업이나 이런 모임들에 가기 싫어서 내가 침 삼키는 걸 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모르겠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침을 삼키는 것인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때와 같이 나는 이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볼 것이다. 이번에 뭐 빨리 지나갈 수도 있겠지. 어쩌면. 그리고 이번에는 카운셀러를 볼 거고, 카운셀러가 어떻게 나한테 좀 해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침 삼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로 너무너무너무 나한테는 리얼? 그러니까 너무 진짜인 일이,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일이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때 과도한 스트레스랑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뭐 잘 모르겠다. 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곧 행복해질 거다. 이게 지나가면. 라고 적어놨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저랑 똑같은 증상이랑 똑같은 사고방식을 적어주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제 채널 달아주신 분들한테서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댓글도 못 달았어요. 근데 어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다들 힘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읽진 않았는데 저번에 봤을 때는 조금 놀랐어요. 지금 스스로. 그땐 진짜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저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너 때문에 침 삼키고 있지. 그럴 때도 있어요. 나 때문에 침 삼키는 거 맞으면서 왜 말 안 해주지? 막, 나 때문에 막 인생을 망쳤다. 아니면 나 때문에 침 못 삼키는 거 멈출 수 없다라고 왜 말 안 하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누군가 나한테 야, 너 왜 침 삼켜? 이렇게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카운셀러한테 갔어요. 카운셀러 이제 학교에서 그냥 카운셀링 그냥 되게 보편적으로 해주는 거. 가서 얘기를 했죠. 내가 침 삼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살 측정을 할 때 0에서 10까지 어느 정도 자살하고 싶냐. 무조건 10, 10, 10, 10, 10 다시 없어. 그땐 진짜 왜 11은 없어 이러면서 10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 뭐 너무 우울하다. 이런 거. 근데 그 사람은 진짜 표정에서 읽어지는 거예요. 왜 침 삼키는 것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카운셀러는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인 정신적 질환 뭐까지도 아니고 우울증 같은 게 되게 보편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처음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강박장애라는 것도 전혀 잘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침상키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물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아니,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침 삼키는 것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는 걸 이해 못 한다고 하면서 두 번째는 자기 침 삼키는 거 의식되니까 물병 들고 온 거 아니야. 그럼 나 때문에 물병 들고 와서 지금 물 마시고 있는 건데 왜 그때는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 지금도 나 때문에 결국 침 삼키게 된 거잖아. 이러면서 그 사람이 침을 삼키는 게 미안한 걸 넘어가서 이거는 친구가 아니까 미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나 때문에 침 삼키게 됐으면서 그래서 지금 물 마시면서 숨기는 거면서 왜 말 안 해? 이렇게 심각한 거라고 왜 말 안 해? 이러면서 진짜 부글부글 끓었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은 정말 억울하겠다. 내 이 말 했으면. 그러고 테러피 그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다가 막 구글을 찾아봤어요. 막 스왈로잉 막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가 센소마틱 OCD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저랑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싫다는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센소마틱 OCD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침 삼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을까봐, 심장 소리가 자꾸 계속 의식이 될까봐, 뭐 침 삼킨 눈 깜빡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숨쉬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바딜리 펑션, 그러니까 신체적인 기능에 대한 거에 대한 OCD가 따로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그걸 읽었을 때 공감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강박장애가 침 삼킹에 관련된 강박장애 있긴 있구나 하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강박장애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거 학교의 클리닉으로 옮겨줘서 이제 테라피스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테라피스트 만날 때도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다고 나 때문에 침 삼키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럼 나 때문에 침을 삼키게 될 텐데 이 불쌍한 사람은 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데. 근데 그때는 너무 절박하니까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절박해서 그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고 알겠는데 지금 내가 너무 이게 아니면 진짜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는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진짜로 뭔가 되게 모르겠어요. 자살 충동이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항상 머릿속에 뭔가 굉장히 내가 뭔가 이렇게 나의 손을 잡고 있는데 정말 까딱하면 이렇게 놓쳐서 나를 영원히 잃어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자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내가 겨우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렬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살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한 11월, 12월 중에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저번 영상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박장애를 치료할 때 노출 및 반응 방지가 정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 너무 그걸 부정을 한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너무 그런 거를 강박장애를 이겨내는 거를 굉장히 좀 되게 강박장애 치료를 굉장히 너무 되게 어렵게 포장을 되게 되게 이게 되게 복잡한 거고 전문가의 지식이 꼭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테라피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말 전문가한테 받으려면 한 번에 한 시간에 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절대 그런 걸 받을 계획이 없지만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보험 자체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것도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할 거예요. 아마 감박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자기가 받은 그런 치료 과정이라는 게 있고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특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보험을 처리를 해주니까 진짜 공짜로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댓글에서도 이제 약물 치료 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뭐라 하니까 심리 상담 치료 돈이 나가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게 아예 일조를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걸 공유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서 하는 거는 아주 이제 전형적인 노출 및 반응 방지 치료법을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침 삼키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삼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저를 로비에 데리고 가서 클리닉 로비를 데려가서 침을 삼키게 해보고 그때는 먹지도 못했으니까 크래커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삼켜서 씹어서 삼켜보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삼켜보고 하는 거죠. 근데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니까 그게 노출인 거잖아요. 내가 무서운 상황에 노출시킨다는 게 노출 및 반응 방지 첫 번째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응 방지라는 거는 내가 침을 삼켰을 때 침을 삼켜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침을 삼켜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내가 자꾸 확인하는 거를 관두는 게 반응 방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출은 다른 사람 앞에 침 삼켜보기, 반응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침 삼켰나? 자꾸 확인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지는 그걸 그냥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노출의 역할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냥 숨기고 무서워하게 되니까 일단 나를 그 상황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반응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키기만 하면 이제 치료가 아닌 거죠. 삼켜보고 그 다음에 이게 별거 아닌 거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를 그냥 제어를 하는 거예요. 원래였으면 저 사람 나 때문에 침 삼켰나? 진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침 삼켰나를 진짜 막 그 몇 시간이 지나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침 삼키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걸 하고 싶은데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드렸던 말은 노출이 사실은 없어도 가능한 게 치료다라는 게 마이클 그린버그란 사람이 제시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강박장애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노출 및 반응 방지였으면 이 사람 말은 반응 방지 자체가 치료의 주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그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침을 삼켰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왜 침을 삼키기 무서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무서워요. 그러면은 내가 침 삼켰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겠지 라는 생각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 어떠한 주의 자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까? 이런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피해를 줬나 안 줬나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한테 피해를 줬나 안 줬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침 삼켰나 안 삼켰나? 그 사람이 내가 침 삼킬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를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렇게 막
그거에 들어간 어떠한 주의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강박장애라는 게 굉장히 중독성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 하나만 더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없지만 문 잠그는 것도 제가 모르는 강박장애니까 잘못 말할 수 있지만 일단 딴 걸 예시를 들고 제 걸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문 한 번만 확인하면 잠기는 거 한 번만 확인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이거잖아요. 침 삼키는 거에 관련된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침 삼켰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린버그 박사라 하는 말은 어차피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나면 그거를 이제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왜 하는지를 일단 이해하기 위해선 네가 왜 그 생각을 무서워하는지를 이제 알아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냥 core fear,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적인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그런 되뇌이는 상황 자체를 내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침 삼켰나 안 삼켰나 이거 자체를 안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방법에 대한 좀 더 전반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할게요. 이제 제가 조금 더 뭐 설명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그냥 제 상황에 대한 걸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론을 설명했다고 치고 다시 그래서 제가 나아가는 과정이랑 지금의 상황까지 그냥 또 쭉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 사고 과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이제 훨씬 이제 그냥 다 나은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침 삼켰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멈출 수 있어요. 그냥 나 때문에 침 삼켰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침 삼켰는지를 아닌지를 알아내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너무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어차피 생각해도 아무런 득이 없음. 이거에 대한 그 생각이 너무 명확하게 딱 들어박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아까도 제가 침 삼킨 강박장애 있다고 말을 한 지금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할게요. 네, 채널도 알려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데이트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항상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만난 사람이랑 누구한테 얘기했지? 저번에 만난 사람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그러니까 타임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나름 되게 호전이 많이 된 상황이 이미 2020년 작년 여름쯤에는 거의 다 나온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만나는 사람이랑은 조용한 공간에서 갇힐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강박장애가 낳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사람한테 말을 하면 이 사람이랑 만나고 있을 때 계속 그럴까봐 뭐 영화를 볼 때 그럴까봐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야 되잖아요 같이. 근데 잠 때는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누구나 의식하는데 그때는 이제 괜히 그냥 남들은 누구나 불 끄고 자려고 하면 누구나 침 삼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 걔가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얘가 강박장애 때문에 침을 삼키나? 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게 싫어서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근데 2020년 후반에 만났던 사람한테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냥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너무 그냥 말했는데 아무런 일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침 삼키는 게 아닌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나도 침 삼키는 게 별로 없었고 그러면서 이거 별로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저랑 정신적인 질환에서 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한 이유가 저번 사람 말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약간 좀 그냥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이런 게 있다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제가 강박장애가 있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러니까 그냥 물어봐 주는 게 많고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도 봐주고 그 다음에 본인도 그런 정신질환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근데 이제 오늘 통화했어요. 이거 찍기 직전에. 근데 저는
얘가 침을 삼키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헤드폰 끼고 있는데 꿀꺽 넘어간 소리 저는 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3번 초반에. 왜냐면 제가 이 사람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 너랑 영화 볼 때 이 뭐 그게 한 달 전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한 달 전에 영화 볼 때 사실은 초반에 침 삼키고 있어서 의식이 돼서 이걸 유튜브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통화할 때 제가 이제 자살 충동까지 겪었다라는 얘기를 이미 한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비디오로 줌으로 다시 얘기한 거였거든요. 전화 통화 말고. 근데 침을 삼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였으면 진짜 원래였으면 쟤 지금 나 때문에 침 삼켰나? 그럼 나 때문에 지금 침 삼키는 거야? 그럼 얘기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침 삼키기 시작하면은 걔가 나 때문에 침 삼켰다는 거를 내가 안다는 걸 걔가 알게 될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였으면 그 생각들을 하면서 집중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쟤 나 때문에 침 삼킨 거 같은데? 내가 나 때문에 침 삼킨 거 같은데?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런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침 삼키면은 쟤가 나 때문에 침 삼켰다고 생각할까? 이 생각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생각 안 할 수 있어. 어차피 해도 소용없잖아. 이렇게 돼서 생각 안 했어요. 그 과정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강박장애는 장애고 우린 치료할 수 없고 막 이렇게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마이클 그린버그라는 제가 말한 테라피스트도 강박장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박장애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전혀 안 받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 순 있어요. 침 삼키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은 제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침을 삼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으면 지금은 침 삼키는 생각 내가 멈출 수 있어가 된 거예요. 내가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중간 과정을 제 강박장애 서포트 그룹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말이 쉽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박장애 서포트 그룹에 얘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너무 부정적으로 자꾸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한숨도 쉬고 같이 뭐라 하지 뭐지 그러니까 불평하러 온 게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으려고 강박장애 서포트 그룹이 있는 거지만 계속 너무 막 말투가 난 절대 여길 벗어나지 못할 거고 자꾸 이렇게 가니까 제 딴에는 조금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강박장애 서포트 그룹의 역할은 그 사람이 강박장애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자꾸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장애 있는 사람 친구분이나 가족분들은 그걸 자꾸 들어주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자꾸 그 사람의 강박장애를 그 사람이 그런 되뇌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저지하려고 서로 커트를 많이 해요. 누가 자꾸 내가 이번에 뭐 코로나 걱정됐는데 어디를 갔는데 이래서 여기서 되게 불안했고 여기서 뭘 만졌는데 내가 거기 막 감염될까 무서웠고 하다 보면 한 몇 분씩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룰이 있어요. 누가 야야 그만해 너 이거 그러면 또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너가 자꾸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거 내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강박장애를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 게 룰이에요. 왜냐면 그런 강박장애를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어떤 게 있냐면 뺑소니에 대한 강박장애가 있는데 내가 운전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쳤는지 안 쳤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덜컹거렸다. 차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덜컹거렸으면 내가 방금 누굴 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는 운전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운전하면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충분히 생각하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강박장애 때문에 바닥으로 갈 수 있는지 아는데 이렇게 얘기했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침 삼킨 강박장애를 낳았다는 거는 그게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강박장애였는데 이런 과정으로 나왔고 나는 마이클 그린버그 박사의 이론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친구가 근데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든 궁금을 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어떠냐면요. 조금 서론이 길었네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을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 있다가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멈출 수 없었으면 중간은 어떤 경험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자꾸 남들 앞에서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라고 해서 하진 저번에 얘기했는데 침 삼키는 거를 굳이 남들 앞에서 일부러 해보고 싶진 않았었거든요. 여전히 머릿속에는 이 침 삼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굳어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피하진 않는 거잖아요. 최소한 예전엔 피하는 게 진짜 주목적이었으면 지금 피하진 말자였거든요. 그 중간 과정은. 근데 이제 피하지 않게 되면서 느낀 게 그리고 그거죠. 이제 피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침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를 확인하려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자제를 할 때 도움이 됐던 생각들이 내가 침을 삼켜도 저 사람이 침 삼키는 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나를 이제 버리진 않을 거야.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치진 않을 거야.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 침 삼켜도 괜찮아. 그 다음에 어쩌면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나 때문에 침 삼킨 거 아니었네? 이런 거 진짜 있었어요. 예전에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저는 저 때문에 자꾸 헛기침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침 삼키는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헛기침 한다고 생각했던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었더라고요. 그냥 원래 헛기침을 하는 애였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도 몰랐대요. 저는 그때 친척 집에 갔을 때 내내 침을 삼켜서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촌 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몰랐다고, 1도 몰랐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때 거기 3일 동안 머물면서 난 이 일가족을 다 전염을 시켰구나라는 생각으로 처참한 신경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하나도 몰랐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도 몰랐어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면 하나도 몰랐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되게 힘들었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침 삼키는 게 안 보이고 굳이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말을 해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다 만났을 때 그냥 일반인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대하네? 그거랑 그냥 저는 교수님들한테 너무 죄송했거든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맞네. 그래서 지금은 어 그냥 그냥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찮아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꾸 확인하고 싶다 나 때문에 침 삼켰나 확인하고 싶을 때 아니야 침 삼켰어도 나 때문에 삼킨 거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삼켰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 때문에 만약에 삼켰으면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스스로 좀 그렇게 말을 해줬던 경우가 많았어요. 괜찮아 뭐 삼킨 거 아니었을 수도 있고 삼켰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몰라 그건 영원히 모르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얘기했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은 거 올려서 좀 보기 쉽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어쨌든 일기를 정말 누구한테도 공개하지 않은 일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감사하고요. 아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공감 가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읽은 거였거든요. 그러고 근데 이제 정말 진짜 강박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전 침 삼키는 거에 대한 그 제어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그냥 강박장애 없는 사람은 침 삼켰을 때
어떻게 멈추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멈출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어, 네. 일단은 여기서 끝낼게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여기 저녁 8시인데 현지 목요일 9시고요. 어, 링크는 올려놓을게요. 네, 혹시 근데 지금 뭐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뭘 하는 제주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 김에 네, 침 삼키는 얘기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이번 영상 그냥 올리고 2주 뒤에 또 찾아와서 얘기할게요. 하고 싶은 게 사실 진짜 많아요. 그 Y박스라고 강박장애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제대로 된 한국 번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냥 구글에서는 Y박스 치면은 영어로 된 거는 그냥 IOCDF라고 인터내셔널 OCD 파운데이션이라고 거기서 그냥 공짜로 줘요. 전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저는 이제 제가 한국 상황 전혀 모르니까 제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Y박스 측정 자체도 그럼 심리 상담가를 만나야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본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학기가 5월 초에 끝나니까 그때 시간이 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그때 약간 어떻게 뭐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번역해서 올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와이박스 테스트를 한 적이 없어요. 제 테라피스트가 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근데 이제 측정을 항상 해서 이제 계량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박장애 심할 때랑 아닐 때를 구분할 수 있게 되니까 자꾸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면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해서 올리고 싶은 게 지금의 계획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침삼키는 얘기는 오늘 정말 최근 2주에 정말 많이 했네요. 어쨌든 간에 네 일단은 스스로한테 굉장히 너그러워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강박장애는 장애지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논조와는 조금 달리 나을 수 있어요. 그거의 중심점은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내가 원하면 멈출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인 거거든요. 당연히 이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가의 도움을 대체할 수 없죠.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제가 상황을 모르니까 자꾸 되게 뭔가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전문가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뭐 책이나 제가 몇 권 추천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고 끝낼게요. 네 오늘도 스스로한테 너그러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에 특히 수요일은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린 거니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